안녕하세요. 오늘 웹 세미나를 진행할 하이드로소프트사의 신규 출자입니다. 예정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웹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서 혹시 오디오라든가 이런 게 뭐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응대해드리기가 힘드니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하천형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방법인데요. SMS와 같은 하천 모델링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실 때 경계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홍수량이나 홍수위를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경계 조건 값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후반에 그 따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설계홍 수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죄송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관련 용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홍수량에는 설계 홍수량 외에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서 사용되는 기본 홍수량, 계획 홍수량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설계 홍수량은 수공 구조물의 설계 기준이 되는 첨도 홍수량이 되겠고요. 기본 홍수량은 인위적인 개발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의 홍수량을 얘기를 합니다. 계획 홍수량은 개발을 고려해서 하도가 부담해야 하는 그 홍수량을 얘기를 하고요. 댐과 하천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계 홍수량은 계획 홍수량과 동일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설계 홍수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설계 홍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먼저 위에 있는 첨도 홍수량 자료를 시계열 빈도 해석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직접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실제로는 실측 자료가 부족하고 실측 홍수량 자료가 아닌 관측 홍수위를 수위 유량 관계 곡선에 의해서 환산하는 과정에서 수위 유량 관계 곡선의 신뢰도가 낮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 강우 유출 관계 분석 이 방법은 확률 강우량을 산정을 해가지고 유출 모형을 모의함으로써 확률 홍수량 및 설계 홍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강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국내의 경우에 많은 지역이 미계측 유역이기 때문에 강우 자료의 빈도 분석으로 확률 강우량을 산정하고 강우 유출 관계 분석에 의해서 확률 홍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후자의 방법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뒤에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홍수량 이제 산정 방법을 정했으면 설계 빈도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하천 설계 기준에 따르면 주요 수공 구조물의 설계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하천 설계 기준에서는 소하천 치수 계획을 위한 설계 빈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계 홍수량 산정 요령에서 첫 번째 단계인 강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 절차 중에서 강우 분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 분석의 첫 단계는 우량 관측소를 선정하는 겁니다. 설계 강우량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산정하기 위해서 최근까지의 정확한 강우 자료를 얻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그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유역 주변에 우량 관측소 선정을 할 때 설계 대상 유역과의 거리, 시우량 관측 연수, 표고, 수계에 의한 유역 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유역이 있다고 쳤을 때 지금 빨간 점이 관측소입니다. 우량 관측소가 되겠고요. 이 유역 내에서 유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가 유역 좌측에 하나, 우측에 4개가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이 관측소를 다 선정을 하게 되면 강우 특성이 유역 우측의 특성을 주로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우측의 특성에 치우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표고도 유역 평균 표고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m라고 한다면 100m인 반면에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표고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500m다. 이랬을 때 이제 가깝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유역 특성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이건 이제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그 우량 관측소를 선정을 하실 때 공학적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선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상청,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그리고 각 시군 관할 우량 관측소가 혼재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상청이나 국토교통부의 우량 관측소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관측소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수문 분석에 필요한 강우량 자료는 1시간이나 하루와 같이 이제 고정된 시간의 강우량이 아니라 60분, 뭐 1440분 등과 같이 임의시간에 대한 강우량 자료입니다.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는 자기 기록지에서 판독을 해야 하지만 관측 년수가 짧고 결측 등으로 자료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기엔 이제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죠. 따라서 대안으로 고정시간 시우량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이를 임의시간 강우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사용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환산 전에 먼저 지속기간별 연최대 고정시간 강우량 자료 계열이 작성되면은 이상치 검정, 무작위성 검정, 경향성 검정 등을 실시해야 하고요. 강우량 자료 계열 내에 자료들이 서로 상관성이 없는 무작위성을 가져야 한다는 무작위성 검정하고 평균이나 분산 등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경향성 검정은 참고적으로 검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상치에 대한 검정은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겠습니다. 확인한 이상치가 발견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자료에서 제외를 하셔야 되고요. 강우량 자료의 문제로 상식 이하로 작은 연 최대치가 저 이상치로 발견이 된다면 인근 관측소의 자료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재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치 검정을 한 다음에 제외할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환산계수 회기식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고정시간 자료에다 환산계수를 곱해서 임의시간 자료를 즉 임의시간 강우량으로 환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확률 강우량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지점 확률 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산정한 지속시간별 최대 강우량에 대해서 빈도 해석을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작한 파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드는 여기 있는 것처럼 Frequency Analysis of Rainfall Data의 약자고요. 강우자료 빈도 해석을 의미를 합니다. 강우 빈도 해석 절차는 다음과 같고요. 예비적 해석을 하고 확률 분포형을 적용을 한 다음에 매기변수 추정을 하고 적합도 검정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파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과정을 손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결과에 대한 공학적 판단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공학적 판단 후에 최종 확률 강우량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매뉴얼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률 강우량 산정 과정 중에서 강우 강도식을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강우 강도식은 해당 지속시간에 대한 확률 강우량이 없는 경우에 내삽에 의해서 보관을 하기 위해 산정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속시간별, 빈도별 확률 강우량 표가 있을 때
100분 1대의 확률 강우량은 10분하고 1시간 사이에 없죠.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 자료를 사용하기에는 1시간 단위로 이제 되어 있어서 너무 러프하죠. 그래서 중간에 내삽하기 위한 강우 강도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강우 강도식은 이와 같은 확률 강우량 표로부터 만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확률 강우량을 강우 강도로 변환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빈도의 10분 1대의 그 강우 값을 보면은 17.0이죠. 이걸 이제 강우 강도로 환산하게 되면 60분으로 환산하게 되면 6을 곱해서 강우 강도가 시간당 102mm가 됩니다. 뭐 그리고 또 이제 1시간 같은 경우엔 이제 1시간이니까 그대로 강우 강도가 56.5mm/h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강우 강도를 변환한 다음에 이를 강우 강도식 형태에 대입해 가지고 대상 유역에 적합한 강우 강도식을 찾는 것입니다. 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탈봇, 셔먼, 제페니즈, 세미로그형과 같은 변수가 두 개인 강우 강도식이 있고요. 또 이제 제너럴형이나 그 2011년에 국토해양부의 확률 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에서 제시한 전대수 다항식 형태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그 형을 채택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회귀상수의 개수가 많은 제너럴형이나 전대수 다항식형 등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점 확률 강우량을 면적 확률 강우량으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강우가 유역 전반에 걸쳐가지고 균일하게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일정한 그 강우 지속 기간 동안 강우량은 호우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면적 강우량은 유역에 내린 총 강우량을 유역 면적으로 나눈 등가 우량 깊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호우 중심으로부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면적 강우량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공간 분포 및 이동 등에 의해서 강우가 유역 전반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역의 면적 강우량은 관측소의 지점 강우량보다 당연히 낮아지게 됩니다. 설계 홍수량 산정 요령에서는 유역 면적이 25.9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면적 확률 강우량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면적 확률 강우량은 유역 내에 그 여러 관측소가 존재할 때 T셈 방법 등으로 가중평균한 동시간, 임의시간 면적 강우량의 연 최대치 계열을 작성하고 이를 빈도 해석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동시간,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를 수집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 실무에서는 관측소별로 지점 확률 강우량을 산정을 하고요. 이를 T셈 방법 등으로 가중평균한 지점 평균 확률 강우량을 산정을 하고 여기에 면적 우량 환산계수 ARF죠. Aerial Reduction Factor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곱해서 면적 확률 강우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량 산정 지점별로 면적 우량 환산계수를 산정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속시간을 10분 단위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 면적별 강우 지속기간 그 면적 우량 환산계수 회귀곡선으로 포락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률 강우량 등과 같은 이제 설계 강우의 경우에는 시간 분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인위적으로 분포시키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시간 분포는 설계 홍수량 수문 곡선에 모형하고 첨도 홍수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적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과거 강우량 자료에서 강우 지속 기간 동안 총 강우량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시간 분포 모형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자료 부족 등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기존 강우 분포 방법인 모노노베나 허프, 교우 블록 등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방법들 중에서는 허프 분포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여기서는 허프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프 방법은 강우 기록의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서 제시된 무차원 누가곡선으로 강우를 분포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차원 누가곡선은 실제 강우 기록의 누가 강우량 곡선에서 강우량의 최대 부위가 처음 4분의 1 구간에 있으면 1분위 호우, 4분의 2 구간에 있으면 2분위, 4분의 3은 3분위, 마지막 구간은 4분위 호우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지역적 설계 강우의 시간적 분포 보고서를 보완한 확률 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1에서 4분위별로 확률 10에서 90%인 9가지 형태의 무차원 누가곡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누가 강우량의 분포를 결정하게 됩니다. 분위별로 확률 10에서 90%인 9가지 형태의 무차원 누가곡선 중에서 일반적으로 첨도 강우 강도가 해당 분위의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50%가 통계 해석상 중앙값을 나타내고 전체 확률 곡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예시는 지역적 설계 강우의 시간적 분포에서 발췌한 자료고요. 3분위 강우 사상입니다. 10에서 90%의 확률에 해당하는 지속기간 누가 우량 배분율을 산정한 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첨도 강우 강도가 해당 분위의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50%를 선택한 다음에 이 무차원 누가곡선이 10% 간격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보관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도록 회귀 분석을 실시합니다. 여기서는 각 분위에 대한 무차원 누가곡선을 나타냈고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3분위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설계홍수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강우 분석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강우량 산정 절차 중에서 유효 우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우 유출 모형은 총 강우량 중에 유효 우량하고 이로 인한 직접 유출량 간의 관계를 계산하는 모형이고요. 총 유출량은 모형으로 계산된 직접 유출량에 적절히 이제 추정된 기저 유량을 합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설계 홍수량 산정을 위해서 먼저 강우 유출 모형에 입력되는 유효 우량 주상도를 총 우량 주상도에서부터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 우량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좌측 상단에서부터 강우량의 일정 비율이 손실되고 나머지가 유효 우량이 되는 일정 비법, 그 우측에 강우 기간 동안 손실률 또는 침투능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는 일정 손실률법, 그 왼쪽 하단에 이제 유역의 토양 수분 미음량이 초기 침투량으로 충족될 때까지는 유출이 발생을 하지 않고 초기 손실이 완료된 다음에 일정하게 손실된다라고 가정하는 초기 손실 일정 손실률법, 그 외에 첨도 곡선법이라든가 침투 곡선법이라든가 SCS 방법 등이 있습니다. SCS 방법에서는 유출 곡선 지수 CN이 대상 유역의 토지 이용 상태, 식생 피복의 침투 능력을 표시하는 수문학적 조건, 수문학적 토양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먼저 수문학적 토양군은 다음과 같이 ABCD 4개의 형태로 분류되게 됩니다. 토양형별 침투능의 크기는 ABCD 순서고요. 유출률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미국의 SCS 유출곡선 지수 기준에 삼림과 같은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유출곡선 기준을 정리를 했는데요. 한편 총 강우량하고 유효 우량 간의 관계 분석에 있어서 5일 또는 30일 선행 강우량은 유역의 초기 토양 수분량을 대변하는 지표로 사용되게 됩니다. SC에서는 이러한 지표로 선행 토양 함수 조건 AMC를 채택을 했고요. 1년을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나눠서 AMC 1에서 3까지의 3가지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선행 강수량의 크기는 조건별 선행 강수량의 크기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AMC 1 같은 경우에는 유출률이 대단히 낮은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2는 유출률이 보통, 3은 유출률이 대단히 높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유역별 평균 유출 곡선 지수를 산정하는 절차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요. 다음과 같고요. GIS 기법 등을 도입을 해가지고 유역도, 토지 피복도, 정밀 토양도 등을 중첩을 한 다음에 수문학적 토양권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서 소유역별로 평균 유출 곡선 지수 CN을 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홍수량 산정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량 산정 방법 중에서 단위 유량도 또는 단위도는 단위도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특정 단위 시간 동안 균일한 강도로 유역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내리는 단위 유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접 유출 수문 곡선이 되겠습니다. 단위도는 일정 기저 시간 가정, 비례 가정, 중첩 가정 등의 이제 3대 가정을 가지고 있고요. 3대 가정 중에서 일정 기저 시간 가정은 유역의 시간적 불변성, 비례 및 중첩 가정은 강우와 유출이 비례하는 선형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유효량이 공간적으로 균등하고 유역의 반응이 선형성에 부합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보다 정확한 홍수량을 산정을 할 수 있고요. 관측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합성 단위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홍수량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죠. 대표 단위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모가 크면서 비교적 일정한 강도로 내린 지속시간이 서로 다른 수개의 단순 호우사상으로부터 단위도를 각각 유도를 하고 S커브 등의 방법 등에 의해서 단위도의 지속시간을 통일시킨 다음에 필요한 동일 지속기간에 대해서 여러 개의 단위도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도된 단위도들의 첨두유량 발생시간의 평균값하고 첨두유량의 평균값을 구해서 첨두유량점의 좌표를 결정을 하고요. 단위도 아래의 면적이 1cm 유출 용적과 같아야 한다는 단위도의 기본 가정을 지키면서 여러 단위도들의 기본 정의를 이제 지키면서 여러 단위도들의 모형과 비슷하게 스케치를 해서 대표 단위도를 유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대표 단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합성 단위도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성 단위도 방법이 많이 쓰이는 이제 클락을 비롯해가지고 스나이더, SCS 등이 있겠고요. 이 중에 이제 클락 단위도법은 유도된 유역의 지역성을 띠는 다른 세 가지 단위도법하고는 다르게 순간 단위도 원리를 이용한 유역 추적 방법으로 유역의 도달 시간하고 유역의 저류능을 대표하는 유역 저류 상수 등 두 개의 매개 변수만이 그 결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단위도를 합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 가지 방법과는 달리 지역성을 가지지 않는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홍수량 산정 요령에서는 이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죠. 클락 단위도 또는 클락 유역 추적법의 기본 개념은 해당 유역은 선형 수로와 유역 출구에 위치한 선형 저수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선형 수로에 의한 유출의 전위 효과하고 선형 저수지에 의한 유역의 저류 효과를 고려를 해서 순간 단위도를 작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락 단위도법은 유역의 도달 시간하고 유역의 저류 상수를 매개 변수로 하는 단위도법이고요. 기존 도달 시간 경험 공식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상 유역에 적용해서 보면 대부분 산정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설계 강우량 산정 요령에서는 여기 지금 보여드린 카라벤2 공식을 유속을 토대로 하는 카라벤2 공식을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설계 홍수량 산정 요령에서 제시한 방법이 지금 나타낸 카라벤2 공식의 단점을 보완한 연속형 카라벤 공식이 되겠습니다. 유역 저류상수 산정을 위한 공식으로는 러셀 공식하고요.
사볼 공식이 있는데 러셀 공식의 경우에는 유역 규모 및 유역 형상을 고려하지 못하는 데 반해서 사볼 공식의 경우에 유역 형상을 형상 계수의 역수 형태로 고려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공식이 사볼 공식이 되겠고요. 여기서 K가 저류상수, TC는 이제 도달 시간이 되겠죠. L은 유료 연장, A는 유역 면적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홍수 수문 곡선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락 단위도법에 의한 유역 단위의 설계 강으로 인한 유역 출구에서의 설계 홍수 수문 곡선을 합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서 선정한 유효 우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효 우량 주상도를 작성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시간 면적 곡선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시간 면적 곡선은 유역에 내린 강으로 인해 유수의 전이를 고려를 해가지고 유역 출구에 있는 가상의 선형 저수지로 유입하는 수문 곡선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입력 자료고요. 도달 시간 산정 결과를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유역의 도달 시간 산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 면적 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유역 형상에 따른 유역 출구까지의 합성 도달 시간 면적 곡선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역 형상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합성 시간 면적 곡선 방법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형상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시간 면적 곡선을 작성을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유효 우량 주상도하고 유효 우량으로 인한 직접 유출의 전이를 고려해주는 시간 면적 곡선을 사용을 하시면 유역 출구로 전이되는 직접 유입 수문 곡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입 수문 곡선을 유역 출구에 있는 가상의 선형 저수지를 통해서 가상의 선형 저수지를 통해서 홍수 추적하여 직접 유출 수문 곡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계산된 직접 유출 수문 곡선은 유효 우량만에 의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기저 유량을 더해야 총 유출 수문 곡선이 되게 됩니다. 현재 기저 유량 결정을 할 때는 유량 관측 자료가 있을 경우에 연도별 풍수기, 6월에서 9월까지의 그 연도별 풍수기하고 최대 유량이 발생하는 월의 일 최저 유량의 평균 등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실무적인 기저 유량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0.1에서 0.12 제곱킬로미터당 톤퍼세크 정도가 무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의 계산입니다. 계획 홍수위는 등류 계산, 부등류 계산 및 부정류 계산 등 하천 흐름에 따라 해당되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하도 내에서 홍수는 시간에 따라서 비교적 완만하게 변하기 때문에 부등류 계산 방법을 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부등류 계산에서는 주로 이제 개발된 모형을 쓰고 있는데요. 기존의 부등류 계산 모형 중에서 미 육군 공병단의 헥트 모형을 계산한 헥라스 모형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부정류 계산 또한 최근 버전에서 계산이 가능하도록 갱신되었습니다. 부등류 계산은 표준 축차법을 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표준 축차법은 자연하천 단면과 같은 임의 단면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축차 계산법입니다. 수위를 알고 있는 기지 단면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임의 단면의 수위를 가정을 하고요. 가정한 수위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된 수위와 일치하도록 시행착오법으로 수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축차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면 곡선 형태가 일반적인 배수 곡선일 경우에 그 구체적인 수면 곡선 계산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의 경우에 지배 단면인 그림에서 지배 단면인 단면 2를 본류하천이라고 하고요. 본류하천의 계획 홍수위가 기점 수위가 되겠고요. 이 수위 H2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전수도 라지 H2를 계산을 하고요. 거리 델타 X만큼 떨어져 있는 임의 단면 1에서 수위 스몰 h1을 적절히 가정을 한 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전수도 라지 h1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마찰 손실수도
헤드로스를 계산을 하고요. 단면 1과 단면 2의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베르누이 방정식은 간단하죠. 라지 H1은 라지 H2 플러스 헤드로스니까요. 그래서 이제 단면 1과 단면 2의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게 되면 가정한 수위 스몰 h1이 단면 1의 수위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몰 h1을 다시 가정을 해서 반복해서 시행착오법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약간 좀 서둘러서 양이 많은 관계로 좀 서둘러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하천의 홍수랑 및 혼수위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계 홍수량 산정 요령 절차에 따라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발표한 내용의 대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홍수량 산정 요령하고 수자원 설계 실무, 하천 설계 기준 등에 있는 내용에서 발췌를 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내용 위주로 요약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요점만 파악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린 그러한 보고서나 지침 등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내용하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화면에서 팀스 화면에 보시면 여기 채팅창이 있거든요. 대화 표시라고 되어 있는 그 참가자 아이콘 옆에 왼쪽 편에 우측에서 세 번째 아이콘 클릭하시면 대화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음소거를 해제를 해주시고 말씀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혹시 지금 질문이 없으시더라도 차후에라도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아니면 SMS 관련해서라도 뭐 오늘 내용하고 관련해서 뭐 경계 조건에 뭐 홍수라든가 홍수량 입력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라든가 하시면은 서포트 그 support 계정으로 서포트 골뱅이 hydrosoft.co.kr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이제 그 웹 세미나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이제 관련 프로그램하고 연관된 주제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이제 SMS와 연관돼서 홍수량하고 홍수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저희가 그 침수 해석과 관련된 실시간 침수 해석과 관련된 ICM 라이브에 대해서 웹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뉴스레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고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로 질의응답을 위해서 제가 좀 서둘러서 끝냈는데 질의응답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웹 세미나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라도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웹 세미나나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